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본격적으로 이번 한 주, 물론 어제가 월요일이었지만 쉬는 날이었고, 오늘 이제 장이 열리는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실상 6월 달에 본격적으로 6월 달에 시작하는, 6월 달을 시작하는 이제 날이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소식은, 이번 한 주를 장이 열리는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독 내용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 1위, 전 세계 1위 회사가 어느 나라 혹시 회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당연히 미국이겠죠. 근데 1992년까지는, 1991년까지는 도쿄 일렉트론이 거의 1등이었어요. 근데 이제 92년부터 이 회사가, 미국의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반도체 장비 1위 회사입니다. 한국의 R&D 센터를 짓는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ASML, EUV 장비 만드는 ASML도 R&D 센터를 한국에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한국에 R&D 센터를 짓는다. 왜 지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반도체 공조가 빨라지는 걸까요? 저는 이제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명실상부하게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까지 합쳐서 전 세계에 있는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한국에 이제 중요 R&D 센터를 짓는다. 그러니까 백만 R&D 센터 뭐 지어봤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시장이 크고 유명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메모리 부문 외에도 디스플레이, 태양광까지 거의 모든 분야의 모든 공종의 장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상당히 크게 이제 많은 사업을 하는 반도체 장비 업계에 있어서는 거의 1위를 하고 있는 회사고, 직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2만 명 정도, 한 2만 1,000명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회사, 이 R&D 센터를 한국에 두면 많은 장비가 있을 건데, 그 장비를 우리나라 그 기술 인력들이나 어떤 전문 인력이 미국에 가서 좀 공부를 하고 장비를 받아오면 되는 게 아니라, 장비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지 훈련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가르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한국에 거점 기지를 건설한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조가 사실 상당히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물론 지금 언론에서는 지난달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반도체 공급망 협력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뉴스에 있는 그대로 제가 전달해 드리면서 와, 한미 공조 끝났다 이럴 수는 있지만, 제가 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그 전부터 이렇게 좀 했었어요. 부지도 그렇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거 이제 같이 되면서 된 거지, 꼭 이것 때문에 됐다, 그렇게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네트워크가 지금 19개국 정도 있고요. 지난해 매출이 한 28조. 매출을 보시면 안 돼요. 이 회사는 반도체 장비 점유율 1위 회사인데 거의 한 17%, 18% 되는데,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업이익이 이 회사가 28조인데 영업이익이 8조예요. 이거 장비 회사, 제조 회사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영업이익률이 좋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경기 남부 지역에 R&D 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 한미 공급망 동맹이 가속화하면서 그간 진행하던 부지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사실
그 전부터 이렇게 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는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물론 결단을 내린 거는 뭐 중요하죠. 계속 차입을 좀 이제 계속 이제 땅만 보다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뿐만 아니라 뭐 미국의 램 리서치, 여기도 뭐 장비의 대단한 회사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도쿄 일렉트론, 이쪽에서 이미 한국의 R&D 센터 신설, 증설 투자가 한 2천억 정도 규모 안팎으로 이미 확정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램 리서치 장비 회사도 R&D 센터 확정 지었죠.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도 확정을 지었죠. 그 다음에 어딥니까, 여러분? 예, EUV 장비 만드는 ASML도 R&D 센터 확정을 지었죠. 그래서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이미 계획을 잡고 있었지만, 이번에 조 바이든 그것 때문에 뭐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저는 뭐 그거 아니라도 했겠지만 어쨌든 그걸 계기로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까지 전 세계 4대 장비 회사들이 모두 한국의 R&D 센터를 신설하거나 증설하는데 투자를 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 허브 국가로 되고 있다. 앞으로 영원히 뭐 100년, 200년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앞으로 10년, 20년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다 해먹는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코리아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한 1000명을 채용을 했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300명 정도 추가 고용할 방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이 R&D 센터 건립을 결정한 것은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이 한국의 대형 반도체 제조사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지근 거리에서 협력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쟁회사 램 리서치나 도쿄 일렉트론, 물론 이제 각자 조금 장비가 약간 다른 부분도 있고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여러 가지 것을 고려했을 때 이런 미중 갈등 속에 중국의 제조업체들과는 손을 지금 잡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 만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한국과 미국의 끈끈한 이 반도체 협력, 이 강화에 기틀을 또 놓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쨌든 후문은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투자 결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게리 디터슨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에 지난달 21일 날 서울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서, 그때 이제 이재용 부회장 만나고 최태원 SK 회장을 직접 이제 마주했는데, 그때 아마 영향이 많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한국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장비 공급 불안을 해소하는 데 사실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반도체 장비 업계에서 세계 최고의 어떤 인력, 그리고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아마 크게 불편함 없이 잘 이루어진다. 그런 거 여러분께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반도체 클러스터 쪽으로 이렇게 투자에 이게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확대가 되고 한다면, 어쨌든 삼성전자하고 물론 SK 하이닉스도 같이 저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계속 한국에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 유치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은 더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공부를 못했던 애들이 다시 어떤 상위권에 들어오기가 점차 힘들어진다. 그렇게 강남에 한번 들어가면, 뭐 우리 부산으로 치면은 뭐 해운대 한번 들어가면, 광안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 격차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격차가 벌어지는 것처럼 이런 어떤 장비 회사들이 계속 우리나라에 이렇게 몰려 들어오면 다른 경쟁 업체들이 그만큼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포인트라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